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료관리 2주차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대면 수업을 진행을 해서 선생님들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지난 학기 동안은 뭐 한 번도 뵙지 막 온라인으로 하다가 오랜만에 대면해서 선생님들 얼굴도 뵙고 또 인사도 하고 또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부득이 이제 앞으로 2, 3주 몇 주 동안은 온라인으로 좀 수업을 진행을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선생님들께서도 그렇게 많은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셔서 이렇게 수업을 녹음을 하고 1학기 때처럼 온라인으로 선생님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주변 온 세상이 참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도 감염자가 증가되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편안하게 생활하시면서 코로나 조심하시고 이제 다가올 장마도 조심하시면서 건강하게 대학 생활을 좀 준비하시고 슬기롭게 극복해내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례관리론 수업 2주차 들어갑니다. 첫 번째 수업인데요. 오늘은 사회복지사를 위한 사례관리 중에서 첫 번째 사례관리의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라는 게 뭐냐? 그럼 그 개념은 또 뭐냐? 그 다음에 어떤 원리냐? 요즘 이제 사례관리라는 말이 아주 늘 일상에서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거의 일상화된 단어들처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영역도 그렇고 공공 영역도 그렇고 이제 사례관리라는 것들을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여러분들 어떤 관공서에 서류를 떼실 때 동사무소 이제 행복지원센터라고 그러죠. 각 옛날에 이제 동사무소에 가시면 이제 별도로 사례관리팀이 통합 사례관리팀, 주민복지팀이라는 말을 없애버리고 복지관리나 뭐 복지지원 뭐 이런 걸 없애버리고 통합 사례관리라는 팀들을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복지에 관련된 업무들을 다 그 팀에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보아도 공공기관, 공공사회복지 영역에서도 사례관리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깨닫고 그런 방법을 통해 사례관리의 실천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클라이언트들, 지역사회 클라이언트나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또 저희도 민간 영역에서도 사례관리가 공공보다도 더 빨리 도입이 되어서 클라이언트의 욕구 해결을 하기 위한 사례관리들을 진행을 해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례관리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만나는 가장 그 기본 첫 번째 접점이 어디일까요? 그냥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 보면 클라이언트가 방문을 하든 아니면 연계가 되었든 아니면 소개를 받았든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욕구 해결을 위해서 찾아오셨든지 간에 첫 번째 담당자 클라이언트 담당하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하고 클라이언트가 만나시게 되겠죠. 보통 우리는 접수, 인테이크,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클라이언트를 처음 만났을 때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하셔야 될 일이 뭘까요? 접수할 때 뭐 하죠? 신원이 어떤지, 남성인지 여성인지 간단한 것들 적고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클라이언트에 바라는 게 뭔지, 클라이언트가 왜 여기 오셨는지,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바라는 게 뭔지를 들으셔서 간단한 기록들을 하시게 되죠. 그 다음에 사정도 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접수하고 클라이언트의 욕구 사정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입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 개입 계획을 세우고 또 재사정을 통해서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과정 중에 평가하고 마지막에 끝나면 종결하고 종결 후 평가하고 해서 이런 과정들을 쭉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경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 자세. 경청의 청자, 들을 청자를 어떻게 쓰는지 아시나요? 한문으로? 아마 제가 오늘 설명드리면 선생님들도 안 까먹으실 겁니다. 제가 써보겠습니다. 청자는요, 귀를 먼저 쓰고요. 귀자죠. 여기에 인공왕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열십자에 눈목자, 그 다음에 한일자에 마음심자. 이게 들을 청자입니다.
근데 이거를 한번 좀 둘러볼까요?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은 저희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많은 학문들이 서구 유럽에서 시작이 돼서 체계적으로 발달이 돼서 이제 왔는데, 좀 안타까운 것들은 우리 동양에도 이러한 생각들을 이 전부터 해오고, 이러한 것들이 좀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현대의 체계에 맞도록 이렇게 계승되어 온 게 아니라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글자만 봐도 그런 게 다 들어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귀자죠. 듣는 거는 귀로 듣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귀로 어떻게 듣느냐, 듣기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건데요. 그 귀, 왕,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임금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겠죠. 귀를 왕처럼 생각해서 들으라는 소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10십의 눈목이라 그러면 이거는 10점이라는 얘기죠. 눈을 10개를 가지고,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으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 집중도 어떻게 집중하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한일의 마음심이잖아요. 온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한문에서도 보시면 우리가 쓰고 있는 들을 청자, 경청하다 할 때 청자를만 봐도 귀를 왕처럼 생각해서 온 눈과 온 마음을 다해서 듣는 게, 관심을 기울여 주는 게, 그게 바로 듣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서 클라이언트의 첫 만남에서 제일 먼저 마음에 두시고 하셔야 될 일이 바로 이 적극적인 경청인데, 이 경청의 청자만 봐도 사회복지사의 마음 자세가 나와 있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훌륭하셨거든요. 굳이 사회복지사는 이름으로 명명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하는 얘기를 들어줄 때는 온 신경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눈을 다해서 열심히 들어주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바로 오늘날 이야기하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의 첫 번째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 사례관리의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례관리의 개념과 원리, 그 중에서 사례관리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사례관리의 정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례관리가 어떤 목적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사례관리에서의 실천 원리가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사례관리를 할 경우에 사례관리에서의 가치와 사회복지사의 윤리에 대해서 같이 오늘 첫 시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의 개념과 원리. 사례관리란 뭐죠? 사례관리가 뭐죠, 선생님? 사회복지를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좀 사례관리, 사회복지가 뭐고 사례관리가 뭘 거야,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조금씩 각자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관심도 있으셔서 사회복지에 오신 거고, 또 아니면 경험을 가지고 오신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라고 학문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서 딱 말씀은 못 하실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충분히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해보면,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욕구가 있는 클라이언트 또는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자원과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려는 실천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전에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문제점을 이야기를 한다라 그러면 개인적인 이유야. 그 사람이 노력을 안 한 거야. 우리도 똑같은 환경에 태어나서 나는 정말 저 사람 잠잘 때 아니면 놀 때 쉴 때 나는 정말 열심히 일했고, 밤에도 저 사람 8시간 잘 때 난 4시간 자면서 불철주야로 노력을 해서 지금의 이 자리에 오른 거야. 그런데 내가 왜 저 사람을 도와줘? 저 사람은 노력을 안 한 건데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신체 환경적인 문제, 아니면 심리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사회적인 어떤 구조 때문에
남성과 여성으로 보더라도 우리는 지금도 오죽 문제가 성차별이 많으면 남성과 여성에 관한 성차별 평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겠어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없다라 그러면 그런 성차별이란 말 자체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 차별이 있으니까 그 차별을 없애자고 인정하고 그 차별을 줄이자고 남자, 여성, 양성 평등에 관한 법률을 만드는 거잖아요. 만약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런 법을 만들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한 사회 구조적인 모순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클라이언트들, 약자들 뭐 이런 게 생긴 거죠. 그다음에 남성이나 이런 선진국이나 힘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와 반대급부에 계신 분들이 어쩔 수 없이 클라이언트가 될 수밖에 없고 욕구를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또 그 만족하지 못함으로써 조금 더 웰빙한 삶에 행복한 삶에 만족스러운 삶에서 그런 삶을 갈구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아니면 희망사항들을 욕구들을 표출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그런 욕구들이 이전처럼 하나 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환경 속 인간이다라는 것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관점 체계 이론을 배우시면서 아주 재밌게 공부를 하시게 될 건데요. 자, 이제 인간 아니면 클라이언트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 사람은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죠. 그래서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와 많은 관계들을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저만 봐도 우선 저는 직업으로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학생이신 여러 선생님들을 수시로 맺으면서 인간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가족도 있고요. 또 형제, 자매, 친척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관계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제가 느끼는 욕구는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 클라이언트들이 느끼는 욕구가 단순한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이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급해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 누구나 어려웠을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클라이언트 욕구였다. 그래서 1950년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1950년대 60년대에 의식주만 해결이 되면 좋았겠다. 그게 현재 가장 중요한 클라이언트 욕구였다라 그러면 지금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세대에 이러한 클라이언트 욕구는 이거 의식주 문제 해결은 당연히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거죠. 지금의 욕구는 의식주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이다. 어떤 사람은 의식주를 해결에 어떤 욕구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누군가는 질병에, 누군가는 교육에 관한 부분, 누군가는 노동에 관한 부분, 또 누군가는 환경의 개선에 관한 부분, 아니면 누군가는 직업에 관한 부분, 아니면 누군가는 교육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아주 다양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환경이라고 하는 건데요. 환경체계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이 환경이란 속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욕구들이 이전처럼 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한 욕구들이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그 클라이언트들이 한두 시간으로 했던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욕구가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복합적이고 오랜 시간 만성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음으로 해서 사회적인 약자가 된 거고 클라이언트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어떤 욕구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만으로 그냥 단순하게 저는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너 공부할 수 있게 고등학교 무상교육 해줄게. 이거 하나로 끝난다는 게 아니죠. 지금은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요. 제가 질병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직장암 말기예요. 그러면 저는 이 직장암 때문에 직업도 없어요. 왜? 병원에 가서 계속 항암 치료하고 치료받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직업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빈곤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저는 또 결혼을 해서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 가족에 대해서는
클라이언트 본인과 그 가족이잖아요. 대상이 나의 아이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교육의 빈곤을 떨어져요. 교육적 빈곤에.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이나 이런 거 다니시기 때문에 여가 생활에도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행도 못 가죠. 아빠 때문에.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지 못해요. 왜? 제가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내 주변을 둘러싸이는 가족이나 클라이언트 본인인 나는 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업을 가질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빈곤해지고, 우리 아이들은 교육도 받을 기회가 다른 타인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차이나게 줄어들고 여가생활도 줄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악순환 되다 보니까 나는 병도 낫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의 아내도 아내 나름대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가족까지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의 가족까지도 함께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돌고 돌아서 악순환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 클라이언트들이 굉장히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욕구를 가질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적인 어떤 모습들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동시다발적으로 이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의료에 관한 부분, 교육에 관한 부분, 법적인 부분에 법률적인 부분, 그다음에 환경적인 부분, 또 의식주에 관한 기본 생활에 관한 부분 등등등등 해서 통합적으로 우리 클라이언트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들, 그 다음에 서비스들, 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들을 함께 통합적으로 제공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례관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한 줄로 딱 요약을 하면,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욕구가 있는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지역사회 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실천 방법,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클라이언트 욕구를 해소하고, 그 욕구를 해소함으로써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의 가족이 웰리빙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서비스 실천 방법이다. 이게 바로 사례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수업 다 배우신 거죠. 네. 이제 이 다음 시간에 그러면 어떻게 사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고 어떤 서비스에는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서비스는 어떻게 접근하고 하는 좀 더 세밀한 개별적인 어떤 방법들을 배우면 되겠죠. 공부 다 하신 겁니다. 사례관리.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농담이고요. 어쨌든 이제 조금 더 공부를 계속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체계론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이전에는 인간이 둘러싸고 있는 어떤 그 환경을 한 사람이 둘러싸이는 환경으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 가족을 둘러싼 주변 체계 환경들이 어떤 환경이 있느냐에 따라서도 바뀌기도 하고, 그런 환경을 바꿔줄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사회 자원이나 서비스를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서비스 이용하는 방법도 복잡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신청하는 방법도 어려워지고, 또 어떤 기관에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지도 잘 모르고, 또 어떤 변호사를 만나든 세무사를 만나는 어떤 법률적인 문제나 아니면 다른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 찾아갈 때는 돈도 필요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들에게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고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례관리에서의 어떤 시각은 뭐냐? 환경 속의 인간이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사례관리의 개념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합의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딱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것들이 서비스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 가족을 둘러싼 그 주변 환경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 변화시켜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그러한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다양하게 접근하고 활용해 줄 수 있느냐, 제공해 줄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환경 속의 인간이다라는 개념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를 이야기를 하면 동시에 떠오르는 게 환경 속의 인간.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고 또 인간이 행복하게 살고 자립자활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가지만 충족됐다라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함께 개선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례관리와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생각은 함께 이렇게 쌍두마차처럼 같이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 올바르게 통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